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2025년 테슬라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내가 일론 머스크를 믿고 투자하고 테슬라를 투자한다면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댓글을 하나씩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오른다는 생각으로 꼭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취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임이 되고 나서 행정명령을 여러 개 발표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취임사에서 소개할 국경 보안 조치는 우리의 국경을 복원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민자 관련된 얘기도 이미 진행을 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미사일 방어망의 건설을 지시할 것이며 모두 미국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얘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몇 시간 내 수십 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할 거고 정확히는 100개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 정도 행정명령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필휘지로 만든 이 바이든 행정부가 행한 수십 개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명령들은 모두 폐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많은 행정명령을 할 텐데 그 중에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뭐 국방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국경을 위한 얘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좀 폐지하겠다는 얘기 정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 100개 정도 되는 걸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얘기된 것들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뭔가 나온 얘기들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테슬라와 연관돼 있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미국 국방부는 대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방금 아이언돔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이번 국방부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지 저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파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국방고등 연구계획국에서 발간하는 문서입니다. 여기가 뭐가 하는 데냐면 국방부에서도 미래 기술, 미래에 발전될 만한 뭐 기술력들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래 기술 트렌드나 우선순위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이 기술력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달파가 예상하는 미래 기술 트렌드와 향후 연구 우선순위, 뭐 예를 들어 AI나 생물학적 방어, 뭐 자율 시스템 등등등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2024년도면 2024년도의 트렌드, 뭐 2025년도면 2025년도의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달파의 연구개발 예산 사용 내용과, 그러니까 어디다가 우리가 이만큼 돈을 쓸 거고 뭐 전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돈이 늘었어 라든가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비율과 추세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투자 증가율에 따라 올해 어떤 산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국방부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어디를 좀 집중하고 있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트럼프가 왜 아이언돔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깊숙이부터 몰라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렇게 달파 2025라고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숫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252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가 정말 그냥 어려운 영어로 252쪽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다 열어봤고요. 그래서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서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엔 어디가 가장 투자가 많이 늘었고 어디 투자에 집중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달파 보고서 간단 정리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정리를 해온 거예요. 우주항공 투자의 전체 규모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 관심 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전체 규모는 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깊숙이 들어가면은 자율항공 플랫폼과 SAR 및 분산형 위성 네트워크 기술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분산형 위성 네트워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간단하게 이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얘기하면은 스타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1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2024년도에 1억 8천만 달러였는데 2025년에 2억 2천만 달러로 약 22% 증가했습니다. 이때도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이때도 20% 증가했는데 25년에 또 22%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우주항공.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높게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그 다음 증가율이 한 20%쯤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이오 투자 증가가 이어졌고요. 우주항공 다음으로 약 20%에 가까운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증가된 곳은 우주항공이에요. 올해 미국 국방연구소는 우주항공을 1순위로 투자하고 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우주항공 쪽의 돈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네. 우주항공의 이 SAR이 뭐고 분산형 위성 네트워크가 뭐고 뭐 이게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AR이 뭔지 좀 설명드리고 한다면 SAR은 특수한 카메라 같은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에도 땅이나 물체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쓰냐라고 한다면 바로 드론에 씁니다. 어디? 무인 드론. 흔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할 때 드론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폭탄 터뜨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SAR로 가능했다. 이거 쏘면은 레이더가 올라와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비행기나 위성에, 보통 위성에 답니다. SAR을 달고 레이더가 신호를 땅에 빵 쏩니다. 그러면 신호가 여기저기 부딪히겠죠? 건물에 부딪히고 사람에 부딪히고 땅에 부딪히고, 그럼 신호가 부딪히고 나서 그게 반대파로 돌아와요. 그럼 돌아오면은 컴퓨터가 얘는 뭐 이만큼 돌아오는데 5초 걸렸고 얘는 3초 걸렸고 1초 걸렸고 5초 걸렸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파를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파장을 가지고 밑에 있는 이 이미지를 사진으로 표현합니다. 레이더 쏴서 돌아온 반대파를 가지고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 그럼 SAR은 무인기입니다. 이거를 무인기가 목표물을 탐지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지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드론 폭탄 같은 게 알아서 날아가지고 터지고 거기에 대한 위력이 나온 이유가 대부분 SAR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이나 차량, 군사시설 등을 감지를 할 수 있고요. 무인기 투자와 SAR 위성 관련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우주항공에서도 SAR 위성 관련 기업들의 좀 이슈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제가 테슬라 얘기를 왜 했냐면은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스타링크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랑 국방부랑 연관이 있나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분산위성 체계 스타링크와 미국 국방부의 관계입니다. 스타링크는 그곳에 주둔하는 미군을 위한 통신망을 구축한 뒤 그 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나 스타링크 진출할게 라고 한다는 뜻은 뭐예요?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게 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타링크는 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러 가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이 뚫지 못하고 해킹하지 못하고 중국을 제외한 이 독자적인 망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링크가 그 지역, 그 나라의 통신망을 구축을 해주고 그 겸사겸사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서비스 시작이 먼저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를 위해 움직이고 그 다음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중국과 영토 분쟁이 심해지자 미국과 방위 협력 확대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순환 배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필리핀에 어떻게 보면 진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스타링크는 주둔한 미군이 사용할 위성통신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국방부를 위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사실 통신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국방부를 위해 통신망을 구축하러 가는 거예요. 일본도 주일 미군을 위한 위성망을 먼저 스타링크가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요. 항상 국방을 위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구축합니다. 이번에 한국도 스타링크가 진출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함대라든가 이게 이제 한반도 근처로 오게 되면서 스타링크를 국방부 미국에서 통신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스타링크가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링크와 군의 관계는 스타실드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통신망이 아니죠. 정부기관, 특히 군을 위한 보안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스타링크는 2023년 관련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현대전쟁에서 네트워크전 역량이 중요하다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죠. 왜? 바닥에 있는 통신 장비가 다 터져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를 사용해 통신과 정찰, 표적 공격을 수행했으며 대단히 긍정적인 성과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미군이 진출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는 함께 스타링크가 있다. 근데 거기에 국방부는 뭐까지 하고 있다? 올해 투자까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항공, 해운 등등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거는 나중 얘기고요. 지금 당장은 뭐예요? 결국엔 전쟁 해소의 우위, 무인기, 그리고 이 무인정, 흔히 무인 로봇들이 침략하고 싸우고 전쟁하는데 우선순위 그리고 선점하기 위해서 스타링크가 국방부와 함께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2025년도에는 거기에 투자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X, 테슬라, 일론 머스크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특히 트럼프의 취임 이후의 언급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되는 언급일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항상 얘기하죠. 제가 날짜를 한번 알려드렸는데 바뀔 것 같습니다. 수요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날짜들이 정해져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은 이 영상을 업로드를 언제 할지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동성 지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핵심, 모르면 안 되는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도 얘기한 대로 한 번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오른다는 생각으로 많이 어떤 말이든 상관없으니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미국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